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무전공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뭐 계속 변하는 것도 현실이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1년 정도 다녀보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학부모님들이 아니 그러면 학생부 준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대학은 대부분 이걸 교과 전형과 정시로 선발합니다. 무전공을요? 예. 그럼 깔끔해지잖아요. 네, 그렇구나. 아, 교과하고 정시에서만 무전공이 많은 아니고요. 이렇게 일부 종합전형 선발이 있긴 한데 많지 않다. 예,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무전공을 선택하는 대학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학은 다 포함되어 네.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전공 선발 때문에 주요 대학이 기존에는 이제 정시 다군이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학교가 많지 않다. 예, 그러니까 정시대학 다군에 중앙대 하나여서 중앙대 그 정시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추가 합격이 어느 해는 뭐 22바퀴가 돌았네, 어느 해는 14바퀴가 돌았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분산되는 거죠. 그 대학이 무전공 선발을 정시에 선발할 때 대부분 다군에 갖다 나왔습니다. 다군이 많아졌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중앙대 다군 천하도 사라지는 거죠. 그럼 중앙대학교 다군도 같이 따라 내려가겠죠. 그럼 이제 무전공 선발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유형, 그러니까 계열이나 단과대 안에서 그 계열로 입학했다가 거기서 고르는, 네, 이건 네.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유형 2. 그러니까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 훨씬 강화되는데 15%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네, 그 학교 모집 정원에. 네. 그러니까 4,000명 대학이면 600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원이 있거든요. 보건의료 계열하고 사범 계열을 빼고 선택이 자유롭게 가능한, 정말로 무전공이죠, 이게.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10% 이상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서울에 있는 상당한 대학들이 그 정도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국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나눠서 뽑거든요, 무전공은. 그 대략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선택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를 부딪히게 되잖아요.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학과 하나를 뽑는다면 어떨까요? 경찰행정학과입니다. 경찰이 꾸민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경찰대학 다음으로 거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시그니처 학과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거기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학과인데 자유전공으로 뽑은 애들이 거기를 이론적으로는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경찰행정학과보다는 컷이 분명히 아래일 건데, 그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국민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거든요. 800명 정도 뽑습니다, 이번에만. 유형 1으로. 유형원으로. 야, 그렇게 되면 그 숫자가 과연, 그 국민대학교는 자동차학과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점, 아이들이 전공 선택을 천천히 할 수 있다. 좀 더 세상을 본 다음에 할 수 있다. 단점, 저절로 무너지는 과들이 생기겠죠. 선택을 받지 못해서. 네. 아, 아프네요, 그러면. 네. 저절로 무너지는 대표적인 학과 공대에도 있습니다. 어디요? 예전에는 그 이름이 토목공학과였고, 최근엔 다 사회기반 시스템학과. 요즘 아이들이 선택하기엔 좀 험하죠.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그 과로 입학한 애들은 89%, 90%는 있는 상태에서 10%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25%죠. 유형원, 유형풀 합치면. 예. 그러니까 뭐 과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선택을 덜 받으면은 원래 그 과를 선택해서 온 애들만 계속 남아 있는 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빠져나가는 애들만 있고. 근데 대학이 산수를 그렇게 하진 않죠. 어떻게 해요? 대학이 산수하는 방식은 수학까지는 아닌데 나름 정교하잖아요. 이를테면 그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하고 일반 전형에 과별 모집 인원 배치할 적의 모습을 보면 전년도 결과라든지 그렇게 해서 입학한 아이들의 태도라든지 그것이 다른 대학 혹은 다른 전공이 그 확대되거나 늘었을 때 영향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야 우리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자신 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야 우린 좌로 가면 불리해 그럼 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똑같은 숫자를 과별로 골고루 25% 뺄 거냐 어디서 좀 더 뺄 거냐 이건 이제 대학이 결정하는 거니까 입시 주인공답게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할 요소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유전공 학부는 자유전공 학부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유형 1, 유형 2의 25%는 그거대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전공학부가 계속 유지되어 있던 대학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로스쿨이 만들어지던 해에 그러니까 법대 모집 인원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해 해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사라졌었잖아요. 사라졌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자유전공 학부가 확대되거나 좀 더 세분화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에 없던 학교는 이제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다전은 있던 학과에서는 뭐 그걸 변형하거나 확대하거나 해서 운영이 될 거고 네. 없는 데에서도 일괄적으로 25%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올해 이미 상당히 선택을 했고 내년엔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자유전공학 그 무전공 선발을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이걸 문이과 통합해서 뽑는 경우와 나눠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요즘 이제 문이과라고 하는 과거 개념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능에서 확통을 보고 문과 계열 진학을 꿈꿨던 아이, 그 다음에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보고 이과 계열을 꿈꿨던 아이, 이걸 이제 문이과라고 할게요. 이게 과거 같은 문이과 개념은 없으니까. 통합해서 뽑으면 문과 계열 아이들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지역, 뭐 구태여 그 학군제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유별난 경우가 아니라면 전교 20등까지 해서 문과의가 많이 나와야 3명이거든요. 적은 데는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전교 그 문과로 표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이 과거 개념은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문과 계열 진학을 꿈꾸는 1등이 보통 12등에서 16등에 처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극심한 상위권의 내신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이과를 통합해서 뽑는 대학에서는 문과 애들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이과를 구분해서 뽑는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또 문과 애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걸 좀 잘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